물가가 훨씬 더 싸더라고요. 스타벅스 갔었을 때 단 한 가지, 그게 무료입니다. 진짜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무조건 부킷빈당, 가장 꼭 먹어봐야 될 음식 하면은 탑이 없다. 말레이시아에서 먹다 끝난 것 같긴 해. 맞죠. 꿀팁 나갑니다. 총 얼마를 썼을까? 안녕하세요. 동아부입니다. 저희 말레이시아 여행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자, 이제 오늘은 말레이시아 여행을 다 끝내고 총정리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여행을 한 50개국 가까이 이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나라는 좀 저희랑 잘 맞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또 저희랑은 조금 맞지 않는 뭐 그런 나라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레이시아는 저희한테 좀 후자에 가깝긴 했어요. 그치? 자기는 어땠어? 나는 말레이시아 음식은 맛있는 게 많아 너무 좋았는데 그치. 근데 그전에 갔던 발리가 너무 좋았어서 그런지 이게 좀 맞아. 사실 그 전에 갔었던 발리는 정말 너무 좋았던 기억이 많아서 말레이시아는 사실 조금 아쉽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말레이시아가 비자가 총 3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두세 달 동안 푹 머물면서 좀 천천히 쉬고 여행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느낌이랑 사실 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어쩌다 보니 여행 기간이 좀 확 줄어서 24박 25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긴 하고 또 우리의 여행 또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럼 말레이시아 여행 총정리 영상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시기와 날씨를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여행했던 거는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여행을 했었고 서말레 지역에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말레이시아는 이제 건기가 1에서 2월, 그다음에 6월에서 9월 정도가 건기이고 나머지 다 우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건기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하늘이 맨날 우중충하고 소나기도 이렇게 남바닥 계속 오니까 좀 맞아. 힘들었어 좀. 맞아요. 아마 날씨 때문에도 저희가 말레이시아를 조금 안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막상 건기라고 해서 갔는데 매일매일 하늘이 보면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너무너무 습하니까 사실 여행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치? 그냥 더러고의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날씨는 이제 뭐 그렇게 된 거 같아요. 분명 건기라고 해서 갔는데 사실 조금 날씨는 아쉬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여행 코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레이시아가 지도를 보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말레와 서말레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가 갔던 지역은 수도가 있는 그 쿠알라룸푸르와 그리고 멜라카, 페낭 이렇게 총 3가지 도시를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 자세한 도시별 설명은 뒤쪽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말레이시아의 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체적인 물가는 한국 수준 물가의 한 60에서 70% 정도? 맞아.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트에 가서도 마트 물가를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의 한 70-80% 정도 체감상 느껴졌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쇼핑몰에서 보통 밥을 한 끼 먹으려고 하면은 인당 한 7-8천 원 정도면 가능했고요. 그런데 대신 그 로컬 음식점 같은 데서 밥을 먹으면은 거의 인당 한 4-5천 원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았었던 거는 페낭은 물가가 훨씬 더 싸더라고요. 아무래도 쿠알라룸푸르 수도보다는 가격이 정말 싸서 국수 한 그릇도 한 3-4천 원이면은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페낭은 여행하기 진짜 좋았던 도시인 것 같긴 해요. 그치? 그리고 이게 말레이시아 이슬람이어가지고 돼지고기는 거의 없고 맞아. 술이 비쌉니다. 술이 비싸가지고 술을 못 먹는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처럼 사전에 뭐 면세점에서 술 한 병 정도 사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좀 싼 편이고 맞아. 그리고 맞아. 스타벅스 갔었을 때 그 아메리칸 톨 사이즈 기준으로 2,4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저렴한 편이죠. 저렴한 편이죠. 그죠? 네네네. 그 다음은 교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말레이시아가 다른 동남아시아와 비슷하게 그랩 택시가 워낙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통비도 굉장히 많이 들지도 않고 잘 여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같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요에 따라서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심할 때는 막 2-3배씩도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쿠알라룸푸르 안에서는 이제 교통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헬입니다, 진짜. 맞아. 너무 정체가 내가 정신이 없고 대중교통 타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안에서는 고 KL이라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료입니다. 맞아. 근데 요즘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곧 유료화 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요건 한번 여행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 KL 버스로 저희도 무료로 많이 타고 다녔는데요. 핸드폰에 무빗이라는 어플을 깔고 나서 조회를 해서 보면은
여기 출발하는 지점에서 도착하는 지점까지의 버스 노선도 나오고 도착 예정 시간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페낭도 있어. 그게. 페낭? 맞아. 페낭에도 캣버스, CAT 캣버스라고 해서 그 조지타운 안쪽을 무료로 다니는 버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은 이것만 타고 도시 안쪽을 둘러다녀도 충분히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도시 안에서의 얘기인 거고 도시간 이동할 때 중요하게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맞아. 저희도 뭐 쿠알라룸푸르나 페낭, 말라카로 이렇게 도시간 이동을 할 때는 주로 버스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버스는 아무래도 현장에 가면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미리 인터넷으로 표를 예약을 해놓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해놨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또 이제 티켓으로 발권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티켓 발권비를 새로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저희도 놀랬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거 소문으로 듣긴 했는데 진짜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승객이 많지 않으면은 그 해당 시간에 출발하는 버스를 계속 딜레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출발하는 버스랑 합쳐가지고 출발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진짜 얘기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간에 이동을 하실 때는 좀 시간 여유를 넉넉히 가지고 이동하셔야지 나중에 다른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통은 다 말씀드렸고 숙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숙소, 그치. 숙소도 되게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일단 그 말레이시아는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면은 관광세라는 걸 별도로 받습니다. 보통 미리 다 사전에 호텔 결제를 하고 가더라도 현장에서 꼭 관광세라는 거를 일 단위로 지불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하루당 호텔별로 다르긴 한데 한 10링깃 정도 되는 금액을 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쿠알라룸푸르에서 여행을 할 때 다들 숙소를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희도 사실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여러 번 시행착오도 겪기도 했었고요. 근데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행을 짧게 하시는 단기 여행자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부킷빈당 그 삼각 트라이앵글 존 안에 숙소를 잡으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숙소를 잡으면은 웬만한 관광지는 다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고, 조금 멀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고 KL 버스를 타면은 다 무료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 관광하시는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다 부킷빈당 안쪽을 추천드리고요. 대신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만약에 장기로 여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외곽에다가 숙소를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받은 지역은 몽키아라랑 페탈렌자야랑 체락스 이 세 군데에서 추천을 받았었는데, 몽키아라는 진짜 한국 교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 되게 놀랐어. 맞아. 한국 식당이랑 학원이랑 맞아. 아트, 쇼핑몰도 한국말로 돼 있어가지고 진짜 한국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거기 진짜 장기간 살아도 좋을 것 같아. 맞아요. 그 몽키아라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한국 교민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지역으로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살이 하시는 분들은 몽키아라도 아마 좋은 추천 지역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도 부킷빈당 이 삼각 트라이앵글 안쪽에다가 숙소를 옮겨서 며칠 동안 지낸 적이 있는데요. 그쪽은 수영장이라든지 부더위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진 그런 레지던스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보통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싼 곳은 8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집 한 달짜리를 구할 수 있었고요. 이런 곳에서는 수영장도 있고 하니까 며칠 쉬시면서 또 야경도 보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가지, 리뷰를 꼼꼼히 읽어보시지 않으면은 가끔 벌레가 나온다는 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검색을 해볼 때 최대한 새로 지은 건물인지를 꼭 확인해서 예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괜찮았던 숙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묵었던 데가 이제 부키시론이라는 곳에서 묵었는데 거기 되게 좋았어. 거기서 그 루프탑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그 도시 뷰가 엄청 좋았거든. 맞아. 여기가 아까 제가 열심히 서칭해서 찾은 최근에 지어진 새 건물이었고, 그리고 가격도 나름 위치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하루에 한 5만 원대 정도로 묵을 수 있었어서 정말 좋은 야경도 보고 음식도 해먹고 정말 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그쵸. 말레이시아 하면 또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가장 꼭 먹어봐야 될 음식 하면은 자기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첫 번째는 나시르막. 역시. 그 나시르막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그 소울푸드이자 그다음에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데, 이게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시라는 말이 쌀밥이라는 거고, 르막이라는 것이 코코넛 기름이라고 하는데 코코넛 기름으로 지은 밥이라고 돼요. 거기다가 오이랑 멸치랑 땅콩, 그다음에 삼겹 소스까지 넣어가지고 버무려 먹는 음식인데, 이게 지역마다 다 달라가지고 맞아.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 찾아먹는 재미도 되게 쏠쏠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하기로는 인도네시아에는 나시짬뿌르가 있다면 말레이시아에는 나시르막이 있다.
그러면서 맨날 나시르막을 엄청 맛있게 먹긴 하더라고요. 맛있지. 진짜 값싸게 한 끼 든든하게 먹기로는 정말 좋은 서민 음식인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나시르막 한번 가면은 별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맛보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은 락사인데요. 락사 진짜 맛있었거든요. 락사는 이제 뭐냐면 생선과 닭으로 우린 이제 매콤한 국물에다가 이제 해먹는 이제 말레이시아 대표적인 면 요리. 맞아. 근데 요 락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타마린드 즙을 넣어가지고 만든 매콤, 새콤 매콤한 아삼 락사가 있고 그다음에 코코넛 기름으로 넣어서 만든 좀 크리미한 느낌의 그 낙사 르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둘 다 맛있거든요. 둘 다 맛있는데 우리가 먹었을 때 제일 맛있었던 건 뭐냐면 페낭에서 백종원 선생님이 먹었던 아삼 락사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와, 처음 먹는 순간 깜짝 놀랐어, 그지 않아? 와, 저도 거기서 워낙 한국 음식이 마침 먹고 싶을 때였는데 그 아쌈 락사를 먹었더니 진짜 꽁치 김치찌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국인이라면 웬만하면 다 좋아하실 만한 음식이라서 혹시 페낭 가시면 한 번쯤은 아쌈 락사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또 민트가 들어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 향긋한 게 그치. 그리고 저는 아쌈 락사만큼이나 또 맛있게 먹었던 게 홋케임이라고 해서 새우국수가 진짜 제 입맛에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진짜 새우 향이 굉장히 진하게 퍼져가지고 진짜 냄새만 먼저 싹 맡아도 아 정말 진짜 너무 또 먹고 싶다. 진짜 또 먹고 싶어. 맛있었죠. 그만큼 진짜 맛있었는데 정말 페낭에서는 이런 거를 한 3,000원이면 주고 먹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앨리스는 이제 그런 이제 새우 이런 음식 좋아하는데 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치. 말레이시아에 고기가 맛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쿠테라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백쌤이 드셨던 거예요. 맞지. 이 육골차라고 하는데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족발덮밥에 국물이 많은 버전인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담백하면서 갈비탕 맛 나면서 하여튼 너무 맛있는데 이게 나 이거 너무 추천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돼지고기다 보니까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먹는 보양 음식으로 돼 있고 그치. 근데 이거는 두 번 정도 먹어봤는데 또 먹고 싶긴 해. 진짜. 나도 또 먹고 싶고 자기 또 먹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음식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음료 중에서 떼따릭이라는 게 굉장히 또 유명한 서민 음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떼가 티라는 뜻이고 따릭하면 당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손으로 이렇게 컵에다가 서로 이렇게 부어가면서 만드는 음료인데 마치 이렇게 붓는 모습이 그 서로 당기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걸 떼따릭이라고 부르는데요. 맛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아는 밀크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 음료가 사실 진짜 맛있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먹는 밀크티보다는 조금 더 진한 느낌이긴 했고 정말 서민 음료라고 할 만큼 어딜 가도 다 파는 음료라서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여행 끝날 때쯤엔 이제 이 떼따릭에 중독됐었던 것 같긴 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앨리스가 이제 떼따리 중독이 되었다면 저는 중독된 게 따로 있는데 맞아. 그 덥고 습한 여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챈돌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챈돌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챈돌이 뭔지 설명을 좀 해드려야지. 챈돌은 뭐냐면 이제 팥빙수 같은 거예요. 팥빙수 같은 그 얼음 보숭이에다가 얼음 보숭이. 얼음 북한 사람이세요? 쉽게 북한 얘기해. 사람이신가? 아이스 플레이크 얼음 보숭이에다가 코코넛 밀크 넣고 그 다음에 흑당 밀크티 브라운 슈거 그걸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팥 넣고 그 다음에 그 면도새 그린 라이스 젤리 같은 거 있어. 그거 딱 넣어가지고 먹는 팥빙수인데 이게 더운 여름에 막 습하고 더울 때 힘들 때다 먹으면은 몸이 싹 녹으면서 최고였어요 진짜. 진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챈돌을 먹었을 정도로 완전 챈돌에 중독이 됐었던 것 같긴 한데 영상에 보신 만큼 먹었습니다. 그거 말고 더 먹었어 솔직히. 너무 많아서 뺐고 맨날 먹었습니다 솔직히. 진짜 엄청 챈돌을 많이 먹어서 제가 한동안은 챈돌이라고 부를 정도로 챈돌을 많이 먹긴 하더라고요.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또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게 여기가 카야 토스트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야 토스트 집에 가서도 아침에 이렇게 먹어보긴 했는데 사실 굳이 꼭 카야 토스트 집에 가서 먹지 않더라도 이렇게 마트나 슈퍼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조그맣게 카야잼이 많이 팔더라고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는 그 카야잼을 저희도 여러 번 사봤는데 거의 하나당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거를 진짜 그냥 빵 굽지도 않고 그냥 식빵에다 이렇게 발라만 먹어도 진짜 너무너무 핵존 맛. 완전 맛있어가지고 진짜 저희가 나올 때 이만큼 한가득 캐리어에 싸서 오고 싶었는데 차마 저희가 배낭여행자다 보니까 많이 못 사오고 나온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두 개 사가서 먹었어요. 근데 2개 사온 것도 이게 유통기한이 아주 길지가 않더라고요. 한 2,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아마 한국에 오실 때 선물용으로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유통기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사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들인 거고 여기서 저희가 말씀 안 드린 하나의 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여행 나와가지고 먹었던 음식 제일 최고의 음식이 있는데 뭐죠? 진짜 저희가 여행하면서
정말 손에 꼽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로 스키야라는 곳인데요. 아 그건 정말 와 지금 생각만 해도 진짜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어. 저희가 진짜 몇 달 동안 세계 여행하면서 정말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고요. 파빌리온 쇼핑몰 안에 있는 스키야 지점에서 저희가 먹었고요. 여기는 평일 낮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13,000원이면은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를 무제한으로 샤브샤브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진짜. 최고였어. 근데 보통 이런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은 퀄리티가 조금 낮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너무 놀란 게 여기 고기나 채소의 퀄리티도 사실 너무너무 좋았고요. 육수도 진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수 맛에다가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쿠알라룸푸르 있는 동안 심지어 2번이나 다녀왔었다는. 지금도 저희가 영상 편집할 때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고 싶어서 다시 말레이시아를 이것 때문에 가야 되나 몇 번을 얘기했던 곳이 바로 여긴데요. 물론 뭐 사람들마다 입맛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동화 부부한테는 지금 몇 달간 여행 중에서는 탑이었다. 단연 탑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13,000원에 이 정도면 최고 가성비 아닙니까? 진짜? 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먹다 끝난 것 같긴 해. 맞아. 너무 잘 먹었어 솔직히. 맞아. 그치. 아 그래 그럼 음식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이제 여행 얘기를 좀 해보자. 네네. 저희가 다녔던 도시를 이제 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다녔던 코스를 말씀드리면은 쿠알라룸푸르 15일, 멜라카 4일, 페낭 5일 해가지고 총 24박 25일 정도 그치. 여행했었고요. 첫 번째 말씀드릴 곳은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쿠알라룸푸르 하면은 뭐지? 쿠알라룸푸르 하면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로 그 트윈타워인데요. 트윈타워는 저희가 들었을 때보다도 막상 실제로 가서 보니까 진짜 훨씬 크고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치? 멋있었어. 근데 트윈타워 말고도 또 말레이시아의 특징이 쇼핑몰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명한 뭐 수리아몰부터 해서 파빌리온, 무슨 러텐 이런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 여행 코스 짜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은 게 말레이시아가 건기라도 굉장히 덥고 습하기 때문에 낮에는 이런 쇼핑몰들에서 쇼핑에 꼭 관심이 없더라도 쇼핑도 하시면서 아니면 밑에 푸드코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도 여기서 해결하시고 아니면 디저트까지도 여기서 좀 해결하시고 천천히 커피 마시고 쉬시다가 이제 해 진력쯤 돼가지고 이제 밖에 나오셔가지고 트윈타워도 보시고 또 8시쯤에는 트윈타워 앞에서 분수쇼를 해요. 그래서 분수쇼도 보시고 하면은 정말 쿠알라룸푸르 코스를 알차게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딱 그 분수쇼 본 다음에 밤 되면은 야시장 가면 그치. 예, 저희도 갔던 데가 잘라날로 야시장 갔었는데 맞아. 여기가 제일 크고 유명하거든요. 와 근데 거기는 정말 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 맞아. 어깨를 엄청 들치면서 갔는데 너무 많더라고 진짜. 맞아. 그리고 저희가 먹었던 게 이제 해산물 식당 먹었었는데 맛은 있었는데 좀 근데 관광객 상대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있었던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가격은 좀 살짝 높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가 이제 모스크도 가보기 좋았었고 그다음에 유명한 모스크들도 있으니까 한 번씩들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 이제 바투동굴이나 아니면 반딧불토 이런 것도 유명하니까 그 저희는 안 가봤지만은 되실 때 가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참 덥고 습해서 가지는 참아 못했네요. 자, 다음 도시는 멜라카인데요. 멜라카는 말레이시아의 구 수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운데 멜라카 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치 우리가 예전에 여행했었던 베트남의 그 호이안 같은 느낌. 오. 그치? 약간 그 느낌이랑 비슷하게 약간 그래. 아기자기한 그런 도시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관광지 주로 볼 것들은 네덜란드 광장이라는 곳에 이렇게 다 모여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처에 존커 스트리트 야시장이 있는데 거기가 되게 크고 먹거리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거기 먹을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이제 해상 모스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몰 보시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맞아. 저희가 갔을 때도 그 모스크에서 아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 아잔 소리를 들으면서 일몰을 보니까 뭔가 기분이 묘한 느낌이 드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챈돌 얘긴데 그 또 챈돌? 멜라카에서 먹었던 챈돌이 제일 맛있었던 이유가 그 브라운 슈거가 유명한 곳이어서 그런지 제가 10군데 정도 먹었던 챈돌 집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아, 멜라카가 제일 맛있었어? 그거 제일 맛있었어요. 아, 거기가 진짜 브라운 슈거가 유명하긴 한가 봐요. 챈돌 맛집은 멜라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시는 이제 페낭인데요. 페낭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백종원의 스푸파로 굉장히 유명한 미식의 도시거든요. 유럽의 느낌과 아시아의 느낌이 아주 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의 도시였어요. 일단 맛있는 음식은 많지만은 가격이 쿠알라룸푸르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이어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먹으면서 돌아다녀도 주머니 걱정하지 않으면서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페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먹었던 페낭에서 제일 맛있던 음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아산 락사가 제 1등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음식들도 사실 쿠알라룸푸르에서 먹었던 것보다 페낭에서 먹었던 게 훨씬 좀 맛있었던 것 같긴 해. 맞아, 맞아. 새우국수도 그렇고, 그렇지? 그게 훨씬 더 맛있던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페낭에서 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캣버스를 이용하시면은 조지타운 안쪽은 무료로 이렇게 순환해서 다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페낭하면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은 벽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그려진 벽화들이 동네 구석구석 숨어 있으니까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사진 찍으면서 인증샷 남기는 재미도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각 도시별로 여행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말레이시아에서 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타 꿀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기타 꿀팁 나갑니다. 보통 한국에서 오시면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들어오실 텐데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바로 도착하시면은 도착 면세점이랑 도착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100%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레이시아가 술이 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라운지에서 술을 한두 병 정도는 사서 여행하시는 동안 드시는 것도 좋은 꿀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라운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실 때 인천에서만 라운지를 가시잖아요. 근데 PP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하셔서 여기서 라운지를 한 번 더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은 여기서 또 식사나 가볍게 뭐 이렇게 한잔 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꿀팁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도 이제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무료가 아닙니다. 보통 다 유료이기 때문에 맞아. 인당 1ringgit 정도 하거든요. 600원 정도 하니까 그것도 좀 또 현금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대신 또 꿀팁이 뭐냐면은 그 쇼핑몰들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1층 보통 유료고 2, 3, 4층 올라가면은 무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좀 급하더라도 2, 3, 4층 올라가셔가지고 이용하시면은 무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처럼 쇼핑몰에 화장실이 다 무료인 줄 알고 갔다가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았는데 1층만 보통 유료인 경우들이 많아서 위로 올라가셔서 해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의 각 도시마다 가시면은 호커센터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푸드코트 같은 개념이거든요. 여러 군데 식당들이 있고 여기서 주문을 원하는 대로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와서 이제 먹는 방식인데,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자릿세라는 걸 받더라고요. 보통 뭐 인당 뭐 큰 금액은 아닌데 몇백 원씩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을 굳이 내지 않고 음료를 한 잔 주문하면은 이 자릿세를 안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릿세 따로 내기보다는 뭐 음료를 한 잔 정도 같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는 다 해드린 것 같고, 이제 가장 또 우리의 피날레 중요한 거, 저희가 이제 한 달 여행했을 때 얼마나 썼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말레이시아가 물가도 워낙 좋고 해서 여행지로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물가에도 관심이 많고 또 여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저희도 이번에 얼마 썼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박 25일 동안 총 얼마를 썼을까? 항공료를 제외하고 총 133만 8,530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맞아.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25일 여행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베트남 여행했었던 거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발리보다는 좀 적게 들었고 저희가 베트남 여행했을 때랑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알뜰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런가? 자, 그러면 항목별로 어떤 거를 주로 많이 썼는지도 한번 지켜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비용 지출이 컸던 부분은 63.1%를 차지한 역시나 숙박입니다. 숙박이 제일 많지. 숙박에 84만 5천 원 정도를 썼네요. 그래서 평균 하루당 3만 5,223원 정도의 숙박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았던 것 같아, 그지? 괜찮지. 이 정도면 발리보다는 좀 가격이 낮긴 했네요. 발리는 저희가 조금 비싼 숙소를 몇 번 갔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래도 적당한 아파트가 한 5, 6만 원대 정도였고 그리고 조금 싼 호텔을 갔을 때는 한 3만 원대 정도로 갔었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 3만 5천 원 정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식비인데요. 총 38만 1,684원 여기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당 얼마 쓴 거지? 이게 15,900원? 이 정도면 거의 이것도 베트남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쓴 것 같긴 해요. 그치. 저희가 베트남에서도 한 14,800원 정도 하루에 썼던 기억이 있는데 식비가 한 15,900원이면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 정도면 굉장히 가성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출을 많이 했던 항목은 교통이고요. 저희가 크게 도시간 이동한 거 외에는 교통비가 많이 들진 않아서 총 84,431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지출한 항목은 쇼핑인데요. 거의 쇼핑도 쓰질 않았네요. 전체의 1%입니다. 13,955원 이렇게 썼네요. 뭐 특별히 뭐 저희가 쇼핑할 건 많지 않아서 뭐 요 정도면 충분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뭐 투어가 빵이야. 네, 저희 여기서 투어는 따로 별도로 뭐 신청을 해서 하진 않았고, 거의 웬만하면 도시 구경을 한다든지 뭐 먹으러 다니는 이런 투어들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투어 비용은 들지 않았던 게 뭐 큰 요인이었던 것 같네요. 발리보다는 그래서 좀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치?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으로는 맞아, 자기 멜라카에서 그때 머리 이바람. 이발한 거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유심카드 구매한 거 뭐 이런 기타 등등 해서 17,100원 정도 사용을 해서요. 아무튼 총 저희가 25일 동안 쓴 비용은 133만 원 정도 사용을 했으니까 총 하루에 평균적으로 55,800원 정도를 둘이서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말 베트남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 사실 실제 체감하는 물가는 베트남이 말레이시아보다 조금 더 낮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용한 일단 총 금액을 보니까 어쨌든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뭐 많이 여기저기를 안 돌아다녀서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하긴 했지만, 아마 말레이시아 오셔서 여기저기 투어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은 이거보다 좀 더 비용을 더 쓰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금액은 일단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정리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말레이시아 영상 중에서 놓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신나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태국 푸켓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